당신은 혹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내 안 깊은 곳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지연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씨는 43세로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녀의 삶은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높은 연봉, 강남의 멋진 아파트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들, 남편은 의사이고 가족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지현 씨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연극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꿈을 떠올려 보면 그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을 쓰고 신비로운 세계들을 상상해내곤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글 써서 어떻게 먹고 사니 경제학을 공부해라.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지현 씨는 노트북을 열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샘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목소리가 즉시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이 나이에 글쓰기라니 사람들이 웃을 거야. 아이들은 학비가 필요하고 남편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지원이 필요해. 이기적이지 마. 지현 씨의 이야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성취들을 이뤄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마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것입니다. 융은 우리 대부분이 진정한 자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회에 맞추기 위해 가면을 만들고 점차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잊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신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숨기고 칭찬받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융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숨겨진 그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창조성의 원천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영역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20년, 30년 또는 40년 동안 자신의 일부를 묻어두었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무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 이상한 꿈들, 당신이 인정하기를 감히 하지 못하는 모호한 갈망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야기의 지연 씨는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이 더 많은 성취나 물질적 소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진정한 부분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융은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완벽해지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 즉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모든 가면의 층들이 벗겨졌을 때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의 역할, 성공의 길,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매우 명확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종류의 행복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 되어야 할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종류의 행복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윤기 남긴 깊이 있는 개념들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잠재력에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해야 할 거부된 자아의 부분들에 대해서요. 각 사람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의 측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 즉 당신 존재의 진정한 중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이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좋지 않다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탐구해 봅시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길, 즉 당신이 태어나면서 되어야 할 독특한 사람이 되는 길을 말입니다. 융의 깊이 있는 관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통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당신 안에 진정한 잠재력을 열어내는데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현 씨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가족을 돌보고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여성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무의식적 패턴들입니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메시지들입니다. 여성은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여성은 너무 야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여성은 항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융은 우리 대부분이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에 기반해서 삶을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매우 일찍부터 형성됩니다. 당신이 강하거나 약할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로부터, 당신이 받은 칭찬이나 꾸지람으로부터, 사회가 착한 딸이나 강한 아들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낸 메시지들로부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화를 낼 때마다 부모가 여자아이는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화내는 것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표면 아래로 이동하여 그림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어른들이 꿈 그만 꾸고 현실적이 되어라 라고 말했다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창의성이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창의적 측면을 묻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으며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그림자가 우리가 묻어버린 나쁜 것들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거부한 좋은 것들도 포함합니다. 자신감, 리더십 능력, 열정 직관, 창의적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자질들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배웠다면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여성들이 40대 이후에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신의 받아들여지는 버전이 되는데 보냈지만 자신의 진정한 버전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현 씨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그녀는 풍부한 상상력과 자연스러운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가족과 사회에서 자라면서 그녀는 창의성이 실용적이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부분을 묻어버리고 좋은 직원, 좋은 아내, 모범적인 어머니가 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의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고 불안감 모호한 갈망,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느끼는 깊은 공허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융은 이렇게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는 과정을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나빠지거나 반항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부했던 부분들이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의 열쇠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신의 그림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인식할까요? 융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극도로 감탄하게 만드는 것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에만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 있게 의견을 표현하는 다른 여성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 당신이 묻어버린 자신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술적 열정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억압된 예술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꿈이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우리의 묻혀진 부분들은 종종 이미지 상징 또는 캐릭터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그림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할 용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부인하려고 했던 자신의 측면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압했던 분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여성스럽지 않다고 여겼던 권력에 대한 갈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격적이다라고 불릴까봐 숨겼던 리더십 능력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민정 씨라는 고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씨는 45세로 매우 사랑받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온화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누구에게도 거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하고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민정 씨가 자신의 전사 측면을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여성은 항상 부드러워야 하고 강하거나 결단력 있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몰랐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선량함을 이용하도록 놔두었습니다. 민정 씨가 자신의 강한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공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함을 배우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활기차게 되었고 더 명확한 경계를 갖게 되었으며 심지어 교육 업무에서도 더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진정한 잠재력에 대해 말할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통합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른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그는 인간이 우리가 자신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것과 그림자 속에 있는 것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깊은 층들이 있습니다. 융은 각 사람 안에 그가 영혼이라고 부른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에게서 그는 숨겨진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에게서 그는 숨겨진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스러워져야 하거나 여성이 남성스러워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다른 성별에 귀속된 자질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질들을 통합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문화에서 남성성은 종종 논리, 결단력, 경쟁심과 연결됩니다. 여성성은 직관, 양육, 협력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사람이 완전히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자질 세트가 모두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여성적 측면만 발달시킨 여성은 너무 의존적이 되고 자율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성적 측면만 발달시킨 남성은 경직되고 감정적 연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발달에는 이 두 측면을 모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여성은 필요할 때 논리와 결단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성은 직관과 감정과 연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 역할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희생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은 강하고 성공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양쪽 성별의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현 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 문제의 일부는 창의적 측면을 묻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성적 측면, 자율성,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력의 능력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성이 가족을 자신보다 우선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직관을 믿는 것보다 낫다고 배웠습니다. 지연 씨가 이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윤근 또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종종 우리와 다른 성별의 캐릭터들로 꿈에 나타납니다. 여성은 지혜롭거나 권력 있는 남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남성은 신비롭거나 양육적인 여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발달이 필요한 측면들에 대한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군 개성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가 자기라고 부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작은 자아가 아니라 전체 성격의 진정한 중심입니다. 이 자기는 우리의 모든 측면을 포함합니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부분 밝고 어두운 부분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부분. 그것은 하나의 조화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이 자기와 연결되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분열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목적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든 측면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어떻게 도달할까요? 윤군 고정된 공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바라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아름다운 부분들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했던 것들을 인정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할 용기입니다. 오래된 패턴들이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불만족할 수 있더라도 변화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삶의 다른 단계에서 다른 층의 발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입니다. 융은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목표는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과 내부 세계에 충실한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민 씨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48세로 20년 동안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살아있는 계상이 같다고 느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이 그저 숫자들 보고서들 마감 일들이었습니다.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수민 씨가 한때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연주했고 음악 교사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음악이 밥벌이가 안 된다고 여겨 회계학을 공부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수민 씨가 자신의 창의적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했을 때 음악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현재 삶에 결합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 그녀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말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층의 자발적인 밴드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회계 업무에 음악적 사고를 적용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숫자 속의 패턴과 리듬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민 씨가 현재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부분들을 기존 틀 안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예술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오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을 버리거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등의 극단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확장에 관한 것이지 달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측면들을 추가하는 것이지 이미 가진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음악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융은 또한 삶의 다른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필요와 도전이 나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삶의 전반부 10대부터 약 35, 40세까지 에서 우리의 주요 임무는 융기자라고 부른 것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형성하고 아마도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한 가면을 갖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서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지 않고 가면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공허함과 의미 상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개성화 과정이 시급해지는 때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40, 50대의 위기를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삶의 전반부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이제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지만 그는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것을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라는 영혼의 초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 나이의 한국 여성들이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삶의 각 단계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매우 명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 30대에는 결혼과 출산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 40대에는 자녀 양육과 남편의 경력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40세 이후 아이들이 자라서 더 이상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많은 여성들이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보냈는데 이제 그 역할이 없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을 시작할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뒤로 밀려났던 자신의 측면들을 탐구할 때입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판단에 직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미 씨라는 다른 고객을 기억합니다. 은미 씨는 52세로 25년을 가족 돌봄에 바쳤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독립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라는 것 외에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탐구 과정에서 우리는 은미 씨가 한때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기자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했을 때 그녀는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52세가 되어서 그녀는 그 열정을 다시 추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나이에 맞는 취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뜨개질 같은 것 말입니다. 자녀들은 왜 어머니가 이 나이에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나이가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 경험이 있고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으며 대개 외부 압력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은미 씨는 사진을 다시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고 새 카메라를 사고 일상생활의 이미지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족은 이것이 일시적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에너지와 기쁨의 변화를 보았을 때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은미 씨가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이러한 역할들에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더 예술적으로 찍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들에게 사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은미 씨의 이야기는 윤기 강조한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개성화 과정은 현재의 모든 책임과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한 맥락들 안에서 더 완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융은 또한 삶에서 자신의 과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이 하도록 태어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위대한 경력이나 유명한 성취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방식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방식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업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측면들, 진정한 가치들과 열정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과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을 산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것, 가족이 원하는 것, 또는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가족 교육 시스템은 종종 우리가 깊이 있게 자신을 탐구하도록 격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적응하는 법 외부 기준에 따라 성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융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각 사람이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부름을 느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모호한 불안감 반복되는 꿈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중년의 환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관성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부름을 계속 무시할 때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또는 다른 정신건강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주의를 끌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꿈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측면들을 듣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작은 방법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명한 화가가 될 수는 없지만 주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전문 음악가가 될 수는 없지만 지역 합창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될 수는 없지만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들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그것들은 삶의 에너지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들이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또한 자신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을 해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또한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함은 결함이 없고 모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함은 결함과 모순을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함 대신 온전함을 지향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실수할 권리, 변화할 권리, 모든 답을 알지 못할 권리를 줍니다. 이것은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효진 씨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58세로 30년 결혼 생활 후 어려운 이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로 자신을 정의해 왔는데 이제 마치 빈 종이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재앙으로 보는 대신 효진 씨는 이것을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탐구할 기회로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활동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도자기 수업에 참여하고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대신
자신 내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과 상황에 대한 매우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남편이나 가족의 조언을 듣기 위해 항상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58세가 되어서 효진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지 않지만 마침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효진 씨의 이야기는 개성화 여정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세든 40세든 50세든 60세든 항상 자신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할 기회가 있습니다. 융은 성공적인 개성화 과정의 징후 중 하나가 그가 동시성이라고 부른 것의 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들, 진정한 자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삶이 당신과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회들이 나타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형성되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갑자기 마법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 때 항상 존재했던 기회와 연결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한 여성이 진정한 자아로 살 용기를 가질 때 그녀는 자신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딸들, 손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여성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한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버전의 당신에 익숙했고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올 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정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더 행복하고 온전해진 것을 보면 대개 점차 받아들이고 심지어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한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융은 이것이 그러한 관계들이 실제로 당신의 성장을 돕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로 개성화 과정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놓아줄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탐구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자아로 살 때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동체를 찾을 것입니다. 융이 강조한 또 다른 측면은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에 대한 강한 감각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위대한 사명이나 유명한 경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들을 위한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심과 사랑으로 나이든 부모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각이 내부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나 가족의 기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을 통해 당신이 된 진정한 사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융은 또한 삶의 빛과 어둠 측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만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도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또한 자신과 삶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슬픔은 상실과 변화를 처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 모든 감정들을 통제당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하는 대신 지혜롭게 환영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융은 특히 삶의 후반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더 내향적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취와 수입에 대한 질문보다 의미와 유산에 대한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태어나면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는가? 융은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 단계를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직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자아로 살았다는 명확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후회가 없거나 다르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선택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의 여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탐구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면서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만났던 지현 씨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개성화 여정을 시작한 후 지현 씨의 삶은 깊이 있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이나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의적 측면을 현재 삶에 통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일어나기 전 이른 아침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이대 여성들의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창의적 사고를 인사 관리 업무에 적용하여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는 자신의 직감과 결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자신만의 의견과 욕구를 갖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러한 변화들에 다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가 더 행복하고 활기차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어머니가 열정을 추구할 용기를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는 개성화 과정이 현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윤기 제시한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더 적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 에너지는 진정한 자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신의 선택들을 정당화할 필요를 덜 느낍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더 편안해집니다. 삶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탐구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들과 더 깊은 연결을 느낍니다. 명확한 내적 나침반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삶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만족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점점 더 강한 감각을 갖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것들을 달성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사회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거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맥락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가족 구조에 대한, 성공의 정의에 대한 변화들. 기존 패턴들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지만 새로운 패턴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고 핵심 가치들에 따라 사는 능력이 생존 기술이 됩니다. 그것은 외부 변화들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융은 또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개성화 과정을 거칠 때 전체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진보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은 사람들은 폭력, 부패, 억압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관습적 사고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가능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들을 탐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회가족 또는 심지어 당신 자신이 이것이 이기적이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로 살 때 당신은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행복하고 온전할 때 더 진정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여정은 한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이며 각 단계에서 다른 층의 발견들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도전 변화 실패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혼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구하세요.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읽으세요. 비슷한 여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칼 융은 우리에게 무가격한 선물을 남겨주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가장 완전한 버전이 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것이라는 이해, 진정한 잠재력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에 있다는 이해. 오늘 이 영상을 떠날 때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내가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삶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될 잠재력을 가졌던 사람에게로, 가장 온전하고 생기 있고 의미 있는 버전의 당신에게로,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융의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운명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정말로 태어나면서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연습들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 듣기 연습입니다. 매일 최소 15분을 조용히 앉아서 전화도 없고 방해도 없이 보내세요. 단순히 앉아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어보세요. 어떤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속삭이고 있는 갈망이나 꿈들이 있나요? 판단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관찰하고 인정하세요.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와 외부에서 프로그래밍된 목소리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그림자 탐구 연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누군가를 강렬하게 불편하게 하거나 질투하게 하거나 감탄하게 만들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무엇이 내가 묻어버렸거나 발달시키지 않은 내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동료가 불편하다면 아마도 당신이 자신 있게 관점을 표현하는 능력을 묻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술적 열정을 추구하는 친구를 질투한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억압된 예술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다른 부분들과의 대화 연습입니다. 융은 각 사람 안에 여러 다른 목소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아이의 목소리, 강한 여성의 목소리, 예술가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등등. 이러한 서로 다른 부분들 간의 대화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배려하는 어머니 부분이 야심찬 여성 부분과 대화하도록 하세요. 또는 실용적인 사람 부분이 꿈꾸는 사람 부분과 대화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내적 갈등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예술을 통한 탐구 연습입니다. 융은 예술의 치유력을 깊이 믿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예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야 하거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 없이 그리기 쓰기, 춤추기, 노래하기 또는 무엇이든 만들어 보세요. 목적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부분들이 표현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종종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미지들, 단어들 또는 움직임들이 자신에 대한 예상치 못한 통찰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꿈 기록과 분석 연습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깨어나자마자 꿈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단편들만 기억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세부사항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꿈들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날고 있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꿈을 꾼다면 그것은 삶의 어떤 측면을 피하고 있다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역할들 실험하기 연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다른 측면들을 표현해 보세요. 항상 듣는 사람이었다면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보세요. 항상 논리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렸다면 한번 직감을 믿어보세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험들은 안전지대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고정된 역할이나 성격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습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자신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때들, 이전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패턴들을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시간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또한 목표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실수할 권리, 변화할 권리, 모든 답을 알지 못할 권리를 자신에게 줍니다. 이것은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개성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복잡성과 모순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자비롭습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에 더 존재하며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시간을 덜 보냅니다. 그들은 또한 삶이 선형적인 진행이 아니라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장, 도전, 통합, 그리고 다시 성장에 반복되는 사이클들. 각 사이클에서 그들은 더 깊은 층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만의 개성화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성과 온전함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깊이 보람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융의 작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는 이유는 그가 인간 본성의 시대를 초월한 측면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변하고 사회 구조는 진화하지만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는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더 연결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보와 외부 의견의 폭격 속에서 내적 나침반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인 가능성들 사이에서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를 존중하면서도 개인적 성취와 자기 실현을 추구해야 합니다. 융의 작업은 이것이 모두 또는 아무것도 아닌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역할들과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딸, 아내,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자기 실현된 개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각 역할을 진정한 자아의 표현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서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려는 욕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끝나감에 따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찾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인식되고 환영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이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부 사랑, 사회적 기대, 그리고 두려움 기반의 선택들 이전에 당신이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풍부하고 더 생기 있고 더 사랑으로 가득한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